탁피디 여행수다. 네. 홍콩 이야기. 출장 전문 아빠의 홍콩 이야기 우리 허영진 작가님 모시고 우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홍콩 진짜 우리한테는 굉장히 친숙한 여행지인데 우리 여행수다에서는 지금까지 네. 본격적으로 다뤄본 적은 없었는데 참 신기해요. 그래서 저 스스로 오늘 굉장히 좀 신납니다. 네. 홍콩을 굉장히 좋아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 나름 또 추억도 있어서 나름의 네네. 네. 아니, 반응이 다들 왜 이러시죠? 다들 알고 있거든요. 그 추억이라는 게 뭐 우리 영원토록 예쁘게 사귀어요 뭐 이렇게 저마다 이렇게 쪽지 적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붙여놓고 또 그 앞에서 또 그렇게 해서 싸운다? 아니 왜? 몰라. 그런데 뭐 또 꼭 싸우나 봐. 그런 거 적기 전에 내가 그랬네. 남 얘기가 아니었구나. 어쩐지 몇 번이나 보셨다고 싸운다고. 1부에서 음. 네, 홍콩섬도 가봤고 뭐 침사추이도 가봤고 2부는 어느 지역부터 한번 좀 시작을 해볼까요? 뭐 이렇게 조금 걸을 만한 지역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네네. 요새 검색해 보시면 요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드래곤스백이라는 트레킹 오. 코스예요. 어디요? 네. 드래곤스백이라 그래서 드래곤스백. 용의 등을 타는. 네네. 와 그래서 멋있다. 그 홍콩 섬 내에서 이제 네. 트레일 코스들이 막 개발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건 인터넷 정보가 진짜 많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거는 청차우 섬이나 라마섬 이런데 트레킹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콩에 네. 부속 도서들이 작은 많이 섬 있다고 맞습니다. 하셨잖아요. 네. 네네네. 센트럴 뒤쪽으로 가면 그 이렇게 배를 타는 곳이 있어요. 네네. 마치 버스 정류장처럼 배를 탈 수가 아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옥토퍼스 카드 찍고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네네네. 뭐 여러 섬으로 갈 수 있는 건데 한 우리나라 지하철 정도 비용이었던 것 같아요. 한 1,000원, 2,000원 정도의 비용으로. 네. 왜냐하면 홍콩은 거주지가 좁다 보니까 그 섬에서도 배를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베네치아네, 비싸지 베네치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네네. 그 중에서도 청차오 섬이라는 데가 아까 말했던 그 장보자라는 해적이 살았었다라고 알려져 있는 네. 섬이거든요. 캐리비안 베이의 캐리비안 해적. 해적에 캐리비안 캐리비안 해적에 베이 해적 말고 네. 캐리비안 해적에서 그리고 주은발 성님. 주은발이 연기했던 캐릭터 네, 맞습니다. 실존 인물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렇죠. 거기서 네, 모티브를 네, 따온 거죠. 네, 맞습니다. 약간 사실 가장된 감이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청차오 물론이죠. 섬에 가면 그가 숨었다는 동굴을 보면 네. 이렇게 막 저 같은 사람 못 들어가고요. 아 정말요? 네. 몸집이 되게 작았던 뭐, 모양이네. 네. 좀 그러니까, 간지럽네 네. 해적이. 네, 그러니까 뭐 들어는 가는데 힘들어요. 막 이렇게 네네. 다막 묻어 있고 막 이런 곳이고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좀 그건 과대 평가인 것 같긴 하고요. 어쨌든 그 청차오 섬은 트레킹 코스가 참 좋아요. 섬이 네. 그렇게 크지 않아서 섬을 이렇게 한 바퀴 쭉 돌면서 이제 섬을 한 바퀴 돌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또 홍콩 섬이랑은 또 조금 달라요. 이렇게 네. 약간 주택가들도 있고 그러면서 자연도 있고 그러면서 바다 건너편에는 빌딩 숲이 보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약간 해산물 같은 게 좀 싸요. 그래서 거기 식당도 많이 있습니까? 네, 식당이 네네. 바닷가 쪽에 굉장히 많아서 네네. 그 제가 거기 간다 그랬더니 제 동료가 거기 뭐 왜 가지? 거기 그냥 뭐 해산물이나 먹는 데인데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해산물이 좀 저렴한데요. 그러니까 제 느낌에는 약간 제주도 들어가서 비양도 한번 더 건너가는 네.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네. 우도 트레킹 같은 코스. 네. 땅콩 아이스크림 먹으러 우도 가는 그런 네네. 느낌. 근데 어쨌든 그 섬은 트레킹하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의외로 걸을 때가 되게 많다. 이렇게 찬찬히 걸어보면 너무 멀지 않고 한 바퀴 뺑 돌고 나서 땀 흘리고 나서 내려와서 해산물 같은 거 먹으면 되게 좋을 만한 네네. 너무 크지 않고 너무 작지도 굴과 않고 문어를 굉장히 좋은 곳이지 않을까. 네. 근데 그런데 또 가보면 네. 메뉴판이 너무 길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중국 음식점들은 네, 메뉴판이 그렇죠. 끝없이 이어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드셔보신 거 중에 좀 실패하지 않는 거 요거 정도 시켜 요거 우리 먹으면 입맛에 잘 맞을 것 괜찮다. 같다. 제일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시키는 게 이렇게 저는 그 오이스터, 그러니까 그 굴이 들어간 전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굴- 이렇게 영문이 있으면 그냥 오이스터 찾고 프라이드 있으면 아. 같이 시켜 보면 웬만하면 맛있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또 영어가 다 네. 통하니까.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오이스터 네. 프라이를 찾으면 네네네. 비슷한 굴전 비슷한 게 있다. 네, 근데 굉장히 네. 맛있어요. 그래서 어허. 저는 굉장히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고 어딜 가든 중국의 문화가 있는 데서 실패하지 않는 거는 그 계란볶음밥. 지단 차오판. 그렇죠. 네. 네네네. 그러니까 계란볶음밥이 제일 어디든 아니면 해물이 들어가 있는 볶음밥류가 네네네. 제일 무난한 음식인 것 같아요. 네네. 실패 확률이 굉장히 작고 네. 그 외에는 이렇게 면 같은 거 잘못 시키면 이제
탁피님 같은 거 고수를 굉장히 잘 드시던데 네네. 고수를 저는 이렇게 조금 먹긴 하는데 정말 수북해 주시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 네네. 동네는 이런 거는 이제 잘 못 먹는 분들은 잘 못 먹기도 하고. 입에서 샴푸 냄새 한번 확 나는 그쵸. 거죠. 네, 그러니까 되게 좀 그러니까 고를 때는 그냥 이렇게 사진을 보시고 고르는 게 중국 음식점 특징이 또 사진이 되게 사진 많아요. 메뉴 잘 돼 있죠. 사진을 네. 보고 고르시는 게 아니면 저 테이블에서 먹는 게 맛있어 보인다 네네네. 그러면 저거를 저 저거 테이블에서 맞아요, 먹고 맞아요, 맞아요. 달라고. 의외로 그 방법이 되게 네, 쓰고 그게 있어요. 되게 맞아요. 빠른 이렇게 주변에 한번 쓱 본 방법이에요. 다음에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먹는 게 어차피 거기서 거기거든요. 네네. 그 집에 제일 대표적인 거 좀 맛있어 보이는 거 먹으니까 네네네네. 쓱 보고서는 저거 네네네네. 저거 이거 네네네. 네네. 네. 저거 이거가 중국말에서 이거 요건 사실 홍콩말은 아니고 본토 말인데 저거가 저거 요거 저거 네. 저거가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요거. 저거 이것 하나 주세요. 이거 하면 한 개예요 한 개. 네. 그러니까 저거 이거 네. 저거 이거. 하는 게 이제 저거가 이거고요. 네네. 낙어가 저거거든요. 그죠 그죠. 아, 네, 네. 게이워 낙어 이러면서 이제 네네네. 저쪽에 있는 거 저한테 주세요. 게이워가 저한테 네네. 달라는 뜻이거든요. 음. 그래서 남들 먹는 거 보고 이렇게 따라서 시키면 네네네. 제일 무난한 그렇죠. 방법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되게 깜짝깜짝 놀라는 것들이 있어요. 막 거기서 도시락 같은 것도 많이 시켜 먹고 네. 일하다 피자도 시켜 먹고 하는데 막 피자에 고수가 막 박혀 있고 이래요. 오. 먹고 하는데 막 피자에 고수가 막 박혀 있고 이래요. 오, 오, 궁금한데? 되게 맛 없어요. 그 맛이 없어. 베이징 덕하고 그 고수가 막 같이 박혀 있는 야, 피자였는데 완전 중국식이네. 정말 호러블했어요 저한테는. 저는 어. 그 고수 올라간 피자 네팔에서 먹어봤어요. 네. 아 그래요? 오. 나 나름 괜찮던데. 괜찮을 것 같은데. 네네. 그게 또 하나가 닭 요리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차가운 닭을 먹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특히 남쪽에서는. 아, 시켜서. 네, 어. 그 하이난 치킨이라고 되게 유명한 하이난 해남도식 닭 해남식. 요리가 네네네. 있는데 네. 그거 차가운 닭 요리거든요. 네. 못 먹겠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있긴 할 텐데 닭 요리는 거의 우리나라가 월드 베스트라. 아, 그쵸, 그쵸, 웬만하면 그쵸. 우리나라에서 먹다가 해외에서 먹으면 닭은 맛있기가 쉽지 않아요. 아. 어. 그리고 또 홍콩 가면은 그 옌슈샤라고 하나요? 새우 소금구이가 있어요. 오. 요거 맛있어요. 또. 맛있겠네요. 네네. 네. 바삭해가지고. 새우 들어간 건 다 맛있어. 그쵸, 새우 들어가는 게 새우는 맛이 다 없기 맛있죠. 힘들잖아. 네, 네. 근데 이상하게 어차피 수입일 텐데 네. 아, 우리나라 그런가? 새우는 그렇게 탱탱하지가 않은데 어허. 그쪽 새우는 그렇게 탱탱하더라고요. 네네. 신기하게. 아. 특히나 홍콩 정도면은 뭐 영어 메뉴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 중국 요리 이름이 그렇게 별게 없어요. 다 재료 이름하고 재료와 소스 요리 방법. 이름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대충 뭐 들어갔겠거니 하면 뭐 대충 다 맛있습니다. 참고로 영어 메뉴판이 없는 데 가면 가격이 조금 더 싸고요. 그렇겠네요. 근데 옆에 사는 거 보고 시키면 그냥 괜찮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없는 데 들어가시는 것들도 나쁘지 않다라고 그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네. 자 그럼 다시 우리가 좀 본토 쪽으로 돌아와서 네. 본토와 홍콩섬을 여행하는 방법 중에 좀 더 이렇게 여행 기분, 네. 관광 기분 좀 더 낼 수 있는 그런 또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트램이라는 게 있죠. 트램. 네네. 그렇죠. 트램이라 그러면은 이제 노선 전차인 거죠. 전차죠. 전차죠. 네네네. 그러니까 전차. 그래서 트램은 되게 이렇게 이것도 되게 전형적인 거긴 한데요. 그냥 트램 타면 그냥 그 홍콩 시내는 왔다 갔다 하는 거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재미삼아 타보면 하나로 한 300원 조금 넘는 꼴이라서 부담도 없고 타다 실패하면 또 다시 타면 되고 뭐 네네. 이렇게 그 부담 없는 아무 데서 거라서 내려가지고 한 번 더 타보시면 좋은데 그 오라믹 트램인가 해서 그 야간에 1920년도의 모양의 트램을 오. 만들어 놓고요. 오. 예약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한국에서 이야. 예약 한 10,000원 정도 하는데 아 정말 그 콩푸허슬에 나오는 네네. 그 전차. 네, 관광용 네. 우리나라 왜 새끼간지네, 이제 새끼간지. 어. 네. 우리나라 서울에 보면 관광버스 보면 되게 특이하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네, 네. 약간 그런 개념으로 트램을 오픈 트램으로 만들어 놨어요. 아, 그럼 위가 뚫려 있어요? 네, 뚫려 있어요. 그래서 어. 1시간 정도 홍콩성 곳곳을 이렇게 그 왔다 갔다 하는 트램이거든요. 네. 제일 막차가 6시인가 있는데 네. 그거 타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운이 좋아서 이제 그때 동료들이 그 전세를 내 갖고 파티 같은 걸 거기서 한번 우와, 했었거든요. 재밌겠다. 그래서 좀 늦게 탔었는데 밤 되면 진짜 멋있거든요. 멋있고 되게 볼거리가 되게 웬만한 이렇게 좁은 도심 사이를 기차 트램을 타고 가면서 지나가니까. 오픈 트램이니까 네, 네. 여기저기 볼 수 있고 오. 홍콩의 공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맛이 있죠. 네, 네, 좋네요. 네. 괜찮습니다. 뭐 홍콩 그러면은 뭐 지금까지 우리가 되게 전형적인 여행, 전형적인 관광에 대해서도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네. 그런 것들이 또 전형적이려면 아예 전형적이어야 되거든, 아, 진짜.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괜히 애매하게 또 그리고 그러면, 네. 전형적인 게 그렇게 많다는 건 그냥 전형적으로 해놔도 이 온다는 거지. 경쟁력이 있다는 건데 네. 거기에서 뭔가 좀 한 발짝 더 들어간 느낌을 좀 받고 싶다. 음. 좀 여기에 로컬 라이프를 좀 보고 싶다. 네. 그런
이런 곳을 가려면 어디를 가야 될까요? 이게 개인적으로는 저도 좀 그런 게 궁금해서 네. 이렇게 신계라든지 이렇게 정말 그 사람들이 사는 곳들 이런 데를 가보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많이는 못 가봤어요.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골목을 한쪽만 조금씩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되게 알고 있는 것과 다른 풍경이 생기거든요. 맞아요. 하다못해 한두 거정 정도만 걸어가도 분위기가 되게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오. 걸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좀 거기 사람들 사는 모습들 이런 네. 걸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좀 많이 어둡고 네. 맞아요. 너무 화려하지만은 않고 그쵸. 약간 겁도 나는 느낌도 살짝 있으면서 그냥 다 사람 사는 곳들 화려한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있죠. 저도 늘 그런 거 좀 말씀 많이 드리는데 저도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골목으로 들어가서 여행하다가 뭔가 좀 약간 분위기가 이상한 골목이 있으면은 그냥 한번 쓱 들어가 보는 거. 맞아요. 네. 그럼 골목에서 골목으로 들어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또 그걸 너무 많이 반복하시다 보면은 문득 이제 이제 퇴로가 차단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곳까지 가버릴 수 있어서 그거는 좀 신경을 쓰시기 바라겠고. 한 번은 되게 제가 이제 그 수제 맥주 좋아하거든요. 술을 이렇게 많이 마시진 않는데 맛있는 술 아니면 특이한 술 한두 잔 먹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세컨드 드래프트라는 굉장히 좀 이렇게 유명한 펍이 있다고 해서 그걸 찾으러 저희 이제 여자 후배하고 같이 그걸 찾았어요. 막 둘이 애엄마인데 걔랑 막 찾는데 헤매다 보니까 얘가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야 너는 그 되게 나보다 회화 훨씬 많이 다는데 뭐가 무섭냐 그랬더니 은적이 많지 않고 너무 로컬 느낌이 나는 데는 좀 아무래도 무섭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전하게 여행하는 것도 중요하겠구나 그 생각을 그때 처음 해봤었죠. 기본적으로 홍콩은 정말 안전한 여행지인 것 같긴 네, 해요. 네. 딴 데에 비하면 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 지금 뭐 약간 서민적인 곳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뭐 야우마테이, 네네. 네, 또 뭐 몽콕 이런 쪽이 네. 다 약간은 물론 거기도 관광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 서민들의 삶의 냄새가 좀 나는 곳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상당히 치안이 안정도 있기 때문에 또 야시장이라는 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네네. 몽콕에 굉장히 큰 야시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몽콕, 뭐 야오마테이 이쪽 라인이 다 그 시장들이에요. 시장들. 운동화 시장 되게 크고요. 그래서 네네네. 운동화 뭐 옛날에 나이키 같은 거 매니아들이 이제 운동화 사러 홍콩 가기도 했다고 할 정도로 신발 되게 많고 그다음에 뭐 짝퉁 있잖아요. 이렇게 가면 이제 뭐 좋은 거 있어요. 아. 오셔서 이제 맞아요. 되게 그쵸. 별의별 거 사실상 네, 네. 이미테이션의 또 맞아요. 메카였죠. 네, 네. 그렇죠. 별의별 물건들이 되게 많이 맞아요. 있고 싸고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고 예를 네. 들면 되게 USB가 막 하나로 한 1,500원, 2,000원 해갖고 너무 좋아서 샀더니 안 되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지금 캐릭터 USB인데 안 돼. 기억이 나는 네. 게 네. 거기 중경맨션 앞에서 네. 신호 기다리고 있었는데 뒤에서 시계 한국말로 짝퉁 가짜 시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약간 가짜 롤렉스 막 이런 거 옛날 세운상가에서 네. 그 비디오판 아저씨들처럼 어허. 그 주변 약간씩 둘러보면서 쓱 와서 쓱 와가지고 시계 짝퉁 가짜 아하. 있어요. 가짜 시계. 그렇죠. 그런 거 많이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도 잘못 싸우시면 큰일 납니다. 그쵸. 예, 공항이나 이런 잡혀가요. 데서 네네 네. 걸릴 수 있어요. 우리 또 영화 신세계 보면 또 이렇게 딱 사가지고 들어오잖아요. 동생 선물 주고. 아. 네, 그게 홍콩 그거 아니에요. 이 선물 웬 거요? 너 짝퉁이구만 뭘? 짝퉁? 티 나냐? 아무튼 그냥 그때 시즈널리티에 맞게 새로운 카피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그렇죠. 네. 팔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되게 많고 내려오다 보면 좌판에 이렇게 노천에 음식 쫙 깔아놓고 파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데서 먹어보면 되게 로컬 정치가 맞아요. 강하게 나면서 네네.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이때 팁이 처음에 대접 같은 거랑 약간 미지근한 물을 주거든요. 그게 이렇게 우리나라는 정서가 이렇게 물을 따라서 마시잖아요. 네. 근데 따라서 먹는 게 아니라 대부분 거기가 덥고 생하기 쉬우니까 네. 그릇을 닦는 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을 이렇게 그릇 같은 게 완전 로컬에 가면 네. 처음에 그릇하고 바가지 같은 걸 주면 오. 다 거기다가 주는 접시랑 젓가락을 다 한 닦아서 번씩 드셔야 헹궈가지고. 돼요. 네. 오. 나름 위생관념이 있고 그게 그 이제- 괜히 들이마셨다가 처음에 이제 네. 어우. 그때 선배들이랑 갔을 때 이렇게 원샷을 하셔갖고 당황했던 아하. 네. 예, 야구 어쨌든 문화 차이니까 그럴 그런 수 것들도 있죠. 있고요. 그 메인 도로에서 옆 블럭 한 블럭 더 가면 그 분위기들이 되게 많이 바뀌어요. 예를 들면 맞아요. 네. 그 야오마테이라는 데가 야시장이 주로 많이 있는데 어. 옆으로 가면 막 되게
이렇게 시장이 끝나는 곳쯤에 무슨 사원 같은 게 있고 네. 이렇게 또 노천상이나 점집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점 보는 사람 중에 뭐 영어로 점 봐주는 사람도 있고 오 포춘 이런 것들도 텔러네.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홍콩 사람들 노래 부르는 거 되게 좋아해서 이렇게 네. 길거리에 가라오케 기계가 있고 돈을 내면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노상이에요? 아, 그냥 노상에서? 노상에. ATM 기기도 아니고. 네. 와, 이건 신기한데? 약간 가라오케 옆블럭 들어가면 그런 네. 데 있어서 막 되게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계시고. 그럼 지나가는 사람 네. 들어요 그거를? 그렇죠. 듣거나 말거나 하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우와. 근데 노래를 뭐 우리나라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가라오케가 되게 재밌어요. 홍콩 가라오케가 네. 재밌는 게 이렇게 한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홀이 있어서 거기에 네. 뷔페가 있어서 네. 막 뷔페 주섬주섬 담아놓고 가서 자기 방에 가가지고 그 음식 차려놓고 아. 노래를 부르고 노는 거예요. 아 진짜 노래 방이 오. 있고. 노래 방이 있고. 노래방인데 홀에 뷔페가 있는 뷔페가 거예요? 있어. 와, 이거 신기하다 이거. 이게 신개념이네. 네. 그리고 뷔페가 없는 데도 가봤는데 거기선 또 이렇게 주문이 돼요. 중국집처럼 오. 노래방에서 막 볶음밥이랑 막 오. 뭐 우리를 보면 양장피 이런 걸 막 시켜갖고 오. 먹으면서 노래를 몇 시간이고 부르는 거예요. 괜찮은데요? 야, 되게 그거 재밌어요. 정말 오래 부를 수 있겠다. 그렇죠. 계속 먹으면서 하니까 지치질 않잖아. 그래. 그러니까요. 때까지. 되게 오래 먹고 오. 오래 부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네. 맥주를 얼음 바가 이렇게 통 같은 데서 담아가지고 괜찮은데? 이렇게 심지어 갖다 맥주도. 주거든요. 예, 네. 예, 예. 계속 먹으면서 노래 부르면서 이게 뭐 홍콩어 노래도 있고 우리나라 노래도 있고 네. 거의 엔간한 노래들이 다 되는 것 같아요. 아이패드에 야. 각 나라 노래 막 선택해서 부르게 돼 있고 야, 오. 그 노래방 신기해. 좋아하시는 분들 가시면 진짜 그러니까. 거기서 한 되게 독특한 한 경험이었어요. 8시간 훅 가겠네요, 진짜. 하루 종일 노시겠는데. 그러니까. 되게 독특한 경험이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홍콩이나 이렇게 중국 애들 노래가 다 비슷비슷한데 네네. 되게 열심히 불러요. 막. 오. 네. 네. 근데 홍콩이라는 땅이 아까 뭐 우리 일부에서 전명 네. 작가가 좀 소개를 했지만 정말 그 주인도 많이 바뀌고 그렇죠. 역사적으로 굉장히 좀 질곡을 헤쳐나온 또 그런 네, 땅이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역사의 흔적도 좀 만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 홍콩 역사박물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칭사추이에 거기도 얼마 안 비싸고 진짜 크거든요. 근데 한 번쯤은 거기도 날 더울 때 가셨을 때는 네. 더위 피하는 셈 치고 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냉방이 좀 빵빵합니까? 네, 냉방도 빵빵하고요. 홍콩뿐만 아니라 동남아 여행지에 다 가시면 어디든 차이나타운이 있잖아요. 그렇죠. 차이나타운에 가면 템플들이 있고 템플들이 대부분 마조 여신 또는 틴하우, 그러니까 천후사 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네, 그- 마조가 마조가 뭐죠? 틴하우인데요. 네네. 그게 복건성 푸젠이라고 그러죠. 복건성이나 광저우 쪽, 광동석 네네. 쪽 사람들이 주로 믿는 이제 수호신 같은 거예요. 네네. 근데 그 전설이 뭐냐면 이게 어떤 집에 딸이 있었는데 아빠가 어부였던 거죠. 아빠랑 네네. 오빠랑 배를 타고 어선을 타고 이제 고기잡이를 나갔는데 몇 날 며칠 나갔겠죠. 근데 네. 방에서 어느 날 어머니가 들어가니까 애가 막 비명을 지르면서 막 자고 오. 막 이렇게 몸부림을 치더래요. 네. 그래서 그 딸을 깨웠더니 그 딸이 일어나서 펑펑펑 울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엄마가 깨우는 바람에 오빠를 못 구했다 이랬대요. 예. 근데 꿈에서. 꿈에서 네, 꿈에서. 네. 근데 돌아왔는데 그 풍랑이 일어나서 아버지랑 아들이 탄 배가 뒤집어졌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머리카락이 내려와서 네. 아버지가 머리카락을 잡아서 그 배에 올라가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들이 그 머리카락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머리카락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네네. 그게 이제 그 티나우의 전설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에 풍랑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주는 여신이 된 거죠. 그 전설이 그 이야기가 그 그러니까 울던 아이가. 네, 그러니까 네. 그 여자가 수호신이었던 거죠 일종의. 아, 네네네. 그래서 그 사람들 뱃사람들 사이에서 어쨌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낸 전설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민간 신앙이 결합되면서 약간 산신령처럼 네네. 바다의 신령이 돼서 그 바다의 여왕 틴하우 네네. 천후가 된 거죠. 네네. 근데 그게 뭐 마조 여신이라고도 부르고 그걸 그냥 이렇게 일반 명칭으로 천후라고도 부르더라고요. 네네. 근데 화교들이 있는 데는 대부분 다 그 틴하우를 모시는 나오이즘, 그러니까 도교 사원들이 다 있는 경우가 많고 네네. 홍콩도 틴하우라는 역도 많고 틴하우 사원들이 곳곳에 있어요. 오. 화교들이 사는 곳에는 거의 대부분 있어요. 화교 대부분이 광저우 사람 아니면 퓨젠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홍콩이 보니까- 되게 출발할 때 어떤 교두보로 사용됐던 그렇죠. 그런 네, 그러다 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뱃사람들의 고단한 삶을 역으로 보여주는 네. 증표가 이제 틴하우 사원의 어떤 상징성들이 되는 네. 거죠.
황비용이라는 영화 보면 그렇죠. 이렇게 네. 황비용이 막 분노하는 부채를 들고 분노하는 장면이 네네. 있는데 불평등 조약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 불에 타서 불자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그 불평등 조약에 맺었던 게 그 아편 전쟁으로 인해서 난징 그 조약. 처음으로 난징 조약을 네. 맺어서 홍콩이 할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국이 중국 그 홍콩을 사용할 때는 말 그대로 교두보로 사용했던 거예요. 네. 홍콩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보다는 어떤 그 징검다리로. 무규제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아편 전쟁을 통해서 이제 수출 수입을 많이 하게 되고 뭐 무역도 당연히 발달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발달을 하게 된 게 되게 순수한 선이라기보다는 어떤 제국주의 시대의 유산 같은 롤들이 훨씬 더 강했던 네. 그런 흔적들이 되게 많이 남아 있는 부분들. 자유방임주의라고 아무런 규제가 없어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은 홍콩은 정말 너무 잘 살고요. 네. 못 사는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한 아파트를 몇 개로 쪼개서 그걸 다 임대를 주는데 그런 열악한 주거에도 뭐 100만 원이 넘게 월세를 내야 되는 부분들. 와. 돈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렇게 투기를 할 수 있는 곳. 이제는 대륙의 자본들까지 들어와서 투기를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원래 거주하던 홍콩 사람들은 너무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점점 더. 일반 네. 일반 네. 홍콩을 위한 어떤 복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그 나라의 소득 수준에 비해서는 너무 취약한 네. 그런 상황이어서 생각보다 되게 이렇게 우울한 면들도 되게 많아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센트럴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곳이긴 하지만 소녀상도 막 서 있어요. 홍콩이 우리나라만큼은 아니지만 네. 제법 많은 위안부를 홍콩에서 데리고 간 그런 역사가 있어서 아 그럼 그 소녀상은 그 홍콩 사람들이 네. 그 홍콩의 위안부들을 기리면서 만들어 놓은 그렇죠. 소녀상인 거군요. 네. 보니까 한국하고 홍콩하고 나란히 나란히 세워놨어요. 서 있다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역사가 있다. 그래서 일본 대사관으로 들어가는 센트럴의 통로에 그걸 세워놓고 그런 일본의 어떤 그 80여 년 동안 사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강한 반감들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홍콩 얘기 쭉 풀어놓으시니까 약간 정재승 박사님 같지 않아요? 약간 외모가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약간 네. 목소리도 그러세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우리가 여행지 얘기만 쭉 하다가 이렇게 네. 약간 깊은 얘기 진지한 하니까 얘기하니까 약간 그 정재승 그 박사님 필이 좀 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근데 더불어서 우리 뭔가 좀 레벨도 좀 올라가는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약간 홍콩의 좀 어두운 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네. 다시 좀 이 분위기로 마무리를 지으면 좀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아이들과 함께 가기 위한 가족 여행지로서의 홍콩은 네. 어떤지 좀 얘기를 듣고 싶어요. 애들하고 갔을 때는 어떻게 보면 너무 정해져 있긴 해요. 그 네네. 디즈니랜드 오히려. 있잖아요. 디즈니. 그쵸. 아, 홍콩 디즈니랜드. 약간 억지로 갔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런 데들이 있지. 어른이 왜냐면- 가도 예, 좋은. 예, 예. 저는 몰랐는데요. 저도 디즈니 세대였더라고요. 그렇죠. 아, 네. 네. 딱 정문에 도착했는데 비가 펑펑펑펑 내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늘막 같은 데서 비를 피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렸을 때 백설공주에서 나왔던 네. 호박마차. 그런 아니요 그런 음악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 네네. 네. 따다다다다다다 뭐 그런 음악들이 나오는 거죠. 따다다다다. 이런 음악들이 막 나오니까 되게 어릴 때 느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나는 디즈니 세대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네네. 이미 와이프나 나나 다들 그 디즈니의 그렇죠. 세례 뭐 이런 네. 것들을 받고 자랐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의외로 어른들에게도 동심들이 있고 이미 디즈니의 영향력이 굉장히 그럼요. 오래됐다라는 그렇죠. 걸 느낄 수 있는 장소가 디즈니랜드가 아 그리고 아니었나 싶어요. 디즈니가 우리 그냥 디즈니 그럼 딱 그 아주 전형적인 디즈니 캐릭터만 생각하는데 무슨 미키 마우스, 뭐 미니 구피니, 마우스, 뭐 도날드 덕 이거 네. 생각하는데 컨텐츠의 보고잖아요. 그 이후에 진짜 2000년대에 나온. 네, 지금 스타워즈도 그렇죠. 디즈니 거예요. 맞아요. 오히려 어른들을 위한 동화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애들 네, 때문에 네. 갔는데 사실 제가 더 좋아하고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네. 그 노이반슈타인 성을 본따서 만든 그 디즈니 성 디즈니 있잖아요. 성. 그게 저기 백설공주 거기에서- 영화에 예, 나오는. 예. 그게 전 그게- 세계 디즈니 웬만하면 다 있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완전 랜드마크죠. 디즈니 그렇죠. 월드의 네, 랜드마크죠. 맞아요. 그게. 네. 근데 그게 되게 폭죽 터트리고 이런 게 너무 아 진짜 좋더라고요. 멋있겠다. 디즈니 필을 느끼기에는 아시아에서는 홍콩이 괜찮다. 크기는 네네, 좀 작아도 음. 그런 평이 있는데 저는 일단은 너무 좋았어요. 제가 네. 그 어렸을 때 디즈니 봤던 기억들, 그다음에 한창 이제 대학교 때 연애할 때 뭐 이럴 때 그쵸. 그 라이언 킹이니 뭐 인어 공주니 뭐 이런 것들 네네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미 되게 삶 속에
중요한 시기에 되게 낭만적으로 많이 들어와 있었구나라는 것들 디즈니랜드 보면서 많이 네, 느꼈죠. 네. 홍콩 디즈니랜드는 위치가 어디? 란타오 섬이라고 공항 근처예요. 공항. 아, 근처. 그 별도의 섬이군요. 네. 네. 그러니까 공항 있는 창라콕 공항 있는 데가 그 란타오 섬이고요. 네네. 란타오 섬 내에도 요새 개발을 많이 해놨어요. 뭐 옹핑 빌리지라는 데도 있고 네. 타이오 빌리지라고 바다 쪽에서 레스토랑 요새 얼마 전에 배틀트립에도 나왔던데 거기 네네. 또 어촌 마을에 레스토랑 되게 좋은 것들이 있고 뭐 이런 네네. 것도 있고요. 막 개인적으로 조금 인위성이 강해서 약간 이렇게 그냥 좀 그렇긴 한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내킬 때는 아. 후순위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한 번쯤 많이 가보시게 되면 한 번쯤 가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공항 근처에 있다는 얘기는 공항에서 스탑오버 할 때 그러네요. 네, 꼭 거기서 하루 자지 않더라도 한 반나절 정도만 시간 있어도 한번 갔다 올 수 잠깐 있다는 나가서. 얘기네요. 참고로 공항에서 창라콕 공항에 가방 맡아주는 데가 있어요. 아, 그렇죠. 네네네. 저 가방 맡기고 갔다 왔었거든요. 네. 그런 거 이것도 완전 좋네요. 꿀팁입니다. 네. 네. 공항 내에서 버스 타면 그 옹핑 빌리지 가는 굉장히 긴 그 뭐죠? 케이블카 타는 정류장까지 가거든요. 네. 근데 거기가 바닥이 보이는 그게 있어요. 바닥이 아 보이는 밑에가 투명해서 네, 네. 게 있고 바닥에 안 보이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건 약간 팁이긴 한데요. 네. 이게 사람들이 처음에 갈 때 밑에 크리스탈 뚫려 있는 걸 먼저 타려고 해서 아무래도 그게 줄이 길고요. 갈 때 이제 막혀 있는 건 줄이 짧아요. 아. 근데 갈 때 막힌 거 타고 올 때 아. 크리스탈 타면 이거 진짜 꿀팁이다. 야, 이거 완전 꿀팁인데 진짜. 반대더라고. 네. 근데 사람들이 오. 이제 나갈 때 먼저 크리스탈을 타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네. 궁금하니까. 근데 저는 줄 쓰는 걸 진짜 싫어해갖고 아, 어차피 똑같은 그냥, 건데. 예. 네. 그러니까 요거를 반대로 했는데 반대로 타기만 해도 네. 또 기다리는 시간을 대폭 확 주니까. 그렇죠. 절약할 수 있네요. 네, 그 애들하고는 리펄스베이나 뭐 스탠리 비치 같은 이제 또 센트럴 쪽에서 버스 타면 해안가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네네. 비치들이 있어요. 해안가에 특이하게 그 나무들이 잘 심어져 있어요. 네. 비치가 바로 있고 나무들이 있어서 그늘에다 놓고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뛰어놀기도 되게 좋고 되게 오. 평화로워요. 그러니까 도시에 이런 것도 있네. 되게 작은 섬. 어떻게 보면 홍콩이라는 섬 자체가 거대한 놀이동산 같은 느낌이 약간 있어요. 네. 여기저기에 소소하게 크진 않지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즐길 수 있는 장치들이 많죠. 홍콩을 아이들 데리고 가셨을 때 아이들이 그때 몇 살이었던 거예요? 저희 애들이 3학년 때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아, 초등학교 네, 3학년. 네. 네. 그러니까 보면은 요새 뭐 또 아이들과 함께 여행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네, 네,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약간 돈 낭비인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그쵸. 어릴 때 가봤자 기억도 못해. 네, 뭐 기억도 이런- 못하고 네. 감흥도 없으니까 이거 맞아. 그냥 애들 뭐 어디 맡길 수 있으면 차라리 우리끼리 오붓하게 시간 내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랑 이렇게 함께 다니는 거 이게 더 중요하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느 쪽이신 것 같으세요? 가족이라는 게 제일 좋은 이유가 네. 가성비를 따지지 않는 유일한 상대가 가족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정서를 형성하는 과정인 거죠. 그 네. 아이가 좋았으면 그 좋았던 것들이 정서에 녹아들 거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내 부모가 그랬듯이 그냥 부모랑 뭔가 좋았어. 뭔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게 이렇게 삶 속에 스며들거든요. 그 차이가 커요. 그러면 그 아이의 자존감이나 삶에 있어서의 어떤 그 이렇게 나는 굉장히 사랑받고 자랐어. 이런 정서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는 게 다죠. 그거면 그럼요. 되고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애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바닷가에 풀어놓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는 게 부모가 더 행복하고요. 네, 그다음에 네. 여행은 사실은 뭐 다들 누구랑 가는지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제일 좋은 건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있는 풍경이죠. 음. 그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결혼한 사람들이 그냥 결혼을 약간 힘들지만 예찬하거나 해라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계산서를 때려보거나 그때 그 순간에는 되게 힘든 일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더 행복하니까 하는 것 같아요. 모두가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 저는 그렇고 제 주변에 많은 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공감하거든요. 네. 네, 일단 뭐 저는 별로 공감할 수 없는 얘기고요. 네. 아이들과 함께 가는 여행지로서도 충분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연인끼리의 여행 이런 거 꿈꾸시는 분들 위해서 그렇다면 이제 아이들을 방에다 좀 재워놓고 좀 오붓하게 갈 수 있을 만한 좀 로맨틱한 곳 좀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네드 캘리스 레스트 스탠드라는 바가 있어요. 네. 빅밴드 브라스 반드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네. 브라스 밴드가 우와, 공연을 해주는 네네네. 그런 바군요. 네. 그래서 브라스가 이렇게 색스폰, 트럼본 뭐 이런 그쵸, 것들을 딱 관악기들. 갖춘 관악기 밴드가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음악을 연주를 하고 네네. 그거를 뭐 우리나라처럼 모임이 아니라 그냥 혼자도 오고 둘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공연을 보면서 맥주를 마셔요. 근데 그게 너무 저는 좋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갈 때마다 꼭 네드 켈리는 들리려고 애를 쓰는 편이에요. 바빠도 네네. 시간이 없어도 굉장히 좀 가서 음악을 들으면 되게 좋으실 거라고 믿어요. 거기서는 진짜 들으면 너무 진짜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다. 그래서 연인들끼리 가기에 당연히 좋겠죠. 굉장히 아름다운 분위기, 로man틱한 느낌도 로맨틱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 네네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음. 잘 형성이 되는 그런 곳이죠. 코즈웨이 베이 쪽도 상당히 로맨틱하다고 들었어요. 홍콩 영화에 되게 많은 배경이 됐던 곳이기도 하고요. 음. 되게 늦은 밤에 이렇게 거리를 돌아다녀 보면 관광객들이 다니는 동선이 빠지고 나면 이렇게 제가 트래블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 이렇게 오히려 되게 늦게 끝나가지고 막 11시 12시에 이렇게 끝나서 숙소에 오면 자기가 아쉬울 때가 있어서 아, 그 느낌 있어요. 혼자- 출장 나가지고 아하. 이제 내일이면 여기 떠나야 되는데 네. 제대로 놀지도 못했고 밤은 늦었지만 죽어라 일만 하다가 갈 수가 그러니까 없다. 여기서 그래도 네. 뭐라도 하나 경험하고 싶은 그 순간이 있어. 네, 그러면 이제 거리를 이렇게 밤에 늦게 사람들 다 빠진 거리들을 잠깐 걸어보면 되게 이렇게 뭔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르죠. 네. 머리가 꽉 채우던 곳에 나 혼자 있는 네. 느낌 같은 오묘한 것들이 적막감이 있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타임스퀘어라고 되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 한복판인데 네. 거기 그냥 이렇게 털썩 앉아가지고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맥주를 한 잔 먹는다든지 어허. 뭐 이런 것들 남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아저씨 이런데 그냥 이렇게 사람 없는 거리에 앉아 있고 이렇게 그렇죠. 그 정치를 딱 보면 조금 더 다른 홍콩의 모습들이 느껴져요. 나 혼자 네네. 맞아요, 나 혼자 맞아요. 느껴지기도 하고 음. 달을 보면 이제 이게 정서이긴 한데요. 아까 어렸을 때 봤던 정서가 맞물리면서 뭐 원량 대표 아적심이라고 되게 되게 네. 유명한 네. 노래가 네. 있죠. 등려군 노래. 뭐 그런 모두가 노래들이 막 아는, 네. 생각이 나니까 네네. 되게 사람이 이렇게 센치해지는 게 있잖아요. 네. 그 40년 아저씨가 센치해져서 혼자 노래를 흥얼흥얼 거린다든지 뭐 이런 경험들이 되게 뭐 별 대단하진 않지만 그러다가 그 뒷골목 행복한 가로케 거죠. 가가지고 길거리에서 노래 혼자서 부르면 또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네. 고성방가 막. 의외로 그 시간에 또 이렇게 길거리 공연하는 아저씨들이 있어요. 어. 그런 것들을 보면 되게 센치해지는 부분들이 있죠. 괜찮네요. 되게 좋아요. 저는 약간 또 추천할 만한 곳이 란콰이펑에 네. 거기도 하드락 카페 있거든요. 어. 근데 그 하드락 카페가 좀 말도 안 되는 밴드들이 가끔 많이 와가지고 거기서 공연을 해요. 그러니까 말도 안 지금 되게 훌륭한. 네. 갑자기 지금 그러니까 요즘 막 핫하게 뜨고 있는 그런 밴드들이 이제 갓 월드 투어에 나서면서 거기를 들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어허. 그래서 거기 그냥 앉아 있다 보면은 그냥 퀄리티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그런 정말 힙한 밴드들이 거기 등장도 많이 하고 해서 그 하드락 카페 한번 그거 연인끼리 가셨으면은 그런 데도 가보시는 거 굉장히 추천드릴만 할 것 같고요. 네. 카페나 바 같은 것도 좋은 거 너무 많아요. 그냥 인터넷 찾으시면 줄줄줄 나오고요. 홍콩은. 네네네. 뭐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거는 약간 이게 시간대가 달라지면 보이는 네. 풍경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아까 빅토리아 올라갈 때도 말씀드렸고 뭐 도시 풍경도 말씀드렸지만 그 두들 스트리트라고 여기도 센트럴이거든요. 두들 스트리트에 보면 1960년대에 그 홍콩의 풍경을 컨셉으로 한 스타벅스 스토어가 있어요. 아 그런 거 너무 재밌겠다. 스타벅스 컨셉 스토어는 전 세계에 2군데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 홍콩이라고 하는데 네네. 거기가 이제 그 두들 스트리트에 계단이 있고 계단 위에 100년이 넘은 가스등이 있어요. 거기가 되게 영화 촬영 장소로 유명하거든요. 네. 좋아하시는 장백지가 막 그 희극지왕에서 뛰어내려오는 그런 계단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래서 하도 많은 영화에 많이 다뤄지는 곳인데 그 바로 옆에 스타벅스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여행자의 동선이 겹치는 시간에 가면 좀 바쁘고 어렵고 그렇죠. 조금 늦은 시간쯤이나 아니면 좀 이른 시간쯤에 가면 음. 의외로 사람이 정말 없어요. 네네. 정말 없어서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책도 좀 보시고 뭐 이렇게 약간 멍하니 계셔 보이는 것도 여행지에서 의외로 되게 멍하니 있으면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좋은 네. 또 나름 되게 좋고 나름대로 실제로 저는 멋있지 않지만 혼자서 간지라고 생각하는 그럼요. 이런 스스로 착각- 그 풍경에 들어있는 내가 맞아, 너무 맞아, 멋있어. 맞아. 그거 있다? 그런 착각에 괜히- 막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좀 찍어줬으면 좋겠는데. 아 그럴 때 삼각대가 있어야지. 아, 그렇죠. 네네. 그거 사진을 찍어봤더니 정말 우울하더라고요. 그렇죠. 표현이 안 돼. 이거 나만 그냥- 즐기는 거야. 그냥 한 마리 네. 아저씨가 있을 뿐이었는데 네. 어쨌든 그 순간에 나는 너무 이렇게 그럼요. 네. 행복한 아니면 그냥 그 계단에
털썩 앉아서 한 20분이든 뭐 이렇게 네, 가만히 앉아서 있어보는 것도 되게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출장자의 시선은 다른 시간대를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네. 조금 다른 모습들이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시간대가 달라졌다라는 것만으로도 네. 그렇죠.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요 얼마 전에 딸에게 남긴 아빠의 네. 다이어리라는 책을 네. 쓰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책이 어떻게 보면은 출장지에서 느꼈던 것들을 딸에게 주는 네네. 그런 형식으로 풀어낸 책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약간 좀 형식이 독특한 것 같아요. 네. 그 책을 쓰게 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원래 이제 그때 영국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있었는데 중간에 인터벌이 하루가 있었어요. 네. 하루가 그러니까 쉬는 날이 있어가지고 오프였는데 이렇게 되게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거기 에딘버러가 해리포터를 쓴 엘리펀트 카페가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있거든요. 네네. 사람들이 옷만 바꿔 입으면 그냥 중세예요. 오. 너무 아름다운 도시예요. 그렇죠. 돌로 된 집들이 있고 에딘버러 성이 있고 맞아요. 막 에든버러가 정말로 딱히 뭐 없는데 진짜 그런 고풍스러운 정말 매력이 있죠. 고풍스러운 네. 곳인데 저녁 때 이제 카페에 이렇게 가서 앉아서 할 거 없으니까 있는데 이제 이렇게 아줌마들이 뭐 제가 앉아 있고 그냥 추레하게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뭐 이렇게 동네 지저분하게 아시안이 많냐 뭐 이러고 또 영어 못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막 대충 막 아, 그냥 말을 하고 후리하게 앞에서 그냥 아하. 아우 이 아시아는 뭐야 막 이러면서 영어로 그래서 뭐 약간 이런 것들 보면서 사람 사는데 다 그냥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랑 좀 다르구나라는 것들 그다음에 뭐 무의식적으로 그들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은 논쟁을 허비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되게 불쾌감들이 쌓여 있거든요. 그다음에 돈을 쓰는 일을 하면 굉장히 좋은 나라인데 그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촉박하죠. 거죠. 네.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거꾸로 약간 그들하고 비즈니스를 조금 경험해 보면 네. 내가 속한 어떤 고향이라는 게 좋으나 싫으나 굉장히 큰 거구나. 되게 끔찍하게 우리나라인의 속성을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그걸 그리워하고 있거나. 어쩔 수 없는 한국인. 그다음에 나가게 되면 대부분 남자들은 결국에 친구가 되는 게 아시안들만 아 우울하다. 네네네. 뭐 이렇게 다녀보면 뭐 일본 형님, 네. 뭐 대만 형님, 뭐 중국 이래갖고 이렇게 쭈루루 이렇게 남자들 이렇게 우울하게 이렇게 뭐 맥주나 먹고 네. 약간 그렇게 그러니까 커다란 정서 공감체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근데 그러다 그런 게 갑자기 있어요. 딸 생각이 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겪으면 우울하다가? 그러네 이게 되게 그러니까 좀 네. 짜증나는 상황들이나 이렇게 이면가 이렇게 보이면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생각보다 되게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 사이에도 되게 많은 보이지 않는 차별들도 있고 그 나라의 시스템들 저들이 그렇게 잘 살게 된 거는 뭐 이렇게 어느 정도의 착취를 기반으로 한 부분들도 되게 있고 네. 약간 이제 그런 생각들을 제가 정답은 아니잖아요. 제 생각들 그다음에 책에서 읽은 내용들 이런 것들을 같이 정리해서 언젠가 아이가 크면 남겨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책을 냈고요. 그래서 종이책보다는 이북을 선택을 해서 이게 사라지지 않으니까 남겨서 나중에 그 아이가 컸을 때 내 생각을 읽어보면 어떤 느낌일까 이런 게 좀 궁금해져서 두서없이 하지만 남기고 싶은 그런 얘기들을 말 그대로 다이어리에 끄적거리듯이 쓴 글이죠. 네. 그러니까 어디 가시든지 그렇게 굉장히 좀 다면적으로 좀 깊이 보려는 그런 성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책도 쓰시게 된 것 같고 그렇죠. 오늘 이렇게 우리한테 홍콩의 여러 가지 모습도 정말 멋있게 재밌게 아주 그냥 정재승 박사님처럼 그렇게 알려주신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참 즐거웠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번이 4번째 책이고 앞에 3개 책은 다 종이책이고 뭐 마케팅 프레젠테이션 뭐 이런 관련 책이거든요. 업무에 관련 책들인데 확실히 아이한테 쓰는 책이다 보니까 그 쓰는 과정 자체가 되게 즐겁더라고요. 그렇겠네. 즐겁더라고요. 만족도가 다르죠. 네, 그다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팟캐스트도 왜 제가 중국어 팟캐스트 이런 것도 듣고 다니는데 제일 좋아하는 건 탁피디의 여행수다죠. 어휴, 네. 왜냐하면 감사합니다. 네. 너무 즐겁잖아요. 그냥 뭔가 목적을 갖고 듣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려고 쓰는, 그러니까 듣는 게 그 탁피디의 여행 수다인 것처럼 좋아하는 사람들 위해서 쓰면 지치지 않잖아요. 연애 네. 편지 쓰듯이. 근데 그런 느낌으로 되게 즐겁게 썼었죠. 네, 우리 허 작가님의 딸이 된 기분으로 한 번쯤 딸에게 남긴 아빠의 다이어리니까. 네, 그리고 정말 가시는 데마다 그러니까 뭐 출장하는 틈틈이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게 참 네. 여유가 없을 텐데도. 네, 그러니까요. 뭐 그래서 뭐 우리에게 다른 나라도 좀 소개해 주시고 싶은 나라가 있으시면 다시 한번 그 요청을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 팬심으로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네, 네. 너무 좋아요. 아까 말씀 1회부터 쭉 들어왔고 저한테는 연예인이나 다름없는 분들이고
근데 이제 항상 이제 나올 때 제일 두려웠던 건 너무 고수들이 많아서 아우 아니에요. 정말 명함을 내밀 수 없는 아닙니다. 그런 근데 거였었는데 일단 우리 허 작가님은 정말 성실하시고 그러게. 가시는 데마다 뭐 물론 이제 직업과도 좀 관련이 있는 거겠지만 기록도 많이 남기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한테 너무 상세한 아예 시나리오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 인연으로 오늘 또 출연을 하시게 된 거고 그래서 네. 탁피디 여행수다 이렇게 너무 두려워만 마시고 문을 두드리시면 이런 좀 성실함을 보여주시면 저희가 또 이렇게 이야기 손님으로 모시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또 한번 많이 좀 저희를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마다 요즘 뭐 이야기가 자기 있으시- 추천이 네네. 많으세요. 그러니까요. 네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준비한 순서 다 네. 진행을 해봤는데요. 네, 우리 허영진 작가님 어떠셨어요? 좋았죠 뭐. 네. 좋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사실은 제가 뭐 비주얼이 취약한 편이라서 무슨 무슨- 말씀을? 네. 되게 방송 카메라가 네네. 있어가지고 되게 약간 좀 걱정을 많이 아니 했는데 되게 진정성 네. 있는 덕후 같아가지고 괜찮았어요. 저도 네. 거기엔 잘 어울리시는 네네. 이미지를. 네. 고맙습니다. 이거 좋은 건가요? 정재승 박사님. 네. 네. 그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저의 팬심을 갖고 있는 두 분과 이렇게 오늘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이렇게 네네. 별거 아닌 얘기를 들어주러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 작가 오늘 뭐 어떠셨어요? 이 홍콩이라는 나라 도시 뭐 어쨌든 이곳에 대해서 우리가 참 그런 게 있어요. 되게 만만한 거 가까운 거 뭐 네네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네네. 근데 역시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안에 다양한 삶이 있고 우리 사연이 있다. 뭐 이런 거를 또 한번 느끼게 네.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저는 홍콩 그러면요 오늘 이야기하면서 느낀 게 우리가 여행지를 선택할 때 뭔가 가보진 않았어도 추억이 있는 곳들이 있어요. 네, 그런 곳들이야말로 우리가 갔을 때 너무 생소하지도 않으면서 그쵸. 골목골목 어떤 추억들을 떠올리게 해주고 이런 곳들이 정말 좋은 여행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홍콩은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추억이 너무나 많은 여행지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저와 비슷한 세대의 분들은 그냥 가시면 정말 약간 어떻게 보면은 오래 안 와본 고향집에 돌아온 것 같은 좀 그런 기분도 느낄 수 있는 곳인 것 라라랜드네. 같아서. 네? 라라랜드. 라라랜드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정말 홍콩으로 한번 떠나보시는 게 아주 즐거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의 그러면은 마지막 인사 뭐 오늘- 어떻게 하면서 마무리 해볼까요? 오늘 역사 공부하면서 이미 생각해놨습니다. 네, 뭔가요? 우리가 또 청나라를 휘청이게 했던 네네. 또 아편, 네네. 마약. 우리 또 약하면 뿅 가잖아요. 그렇지만 여행만큼은 네네네. 중독성도 강하지만 네네. 뿅 가게 하지 않아. 야, 오늘 방송 카메라 와 있다. 잘 생각해라. 아니 결론이 그거예요. 네네네. 뿅 가는 여행하세요. 네, 좋습니다. 네. 이게 방송용으로 어울릴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괜찮습니다. 네 오늘 그렇게 한번 같이 외치면서 오늘 마무리를 지어 볼까 합니다. 네, 네. 여러분 모두 뿅 가는 여행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